자, 4장에서는 프로세스 관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챕터에서 프로세스가 무엇이고 프로세스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종료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프로세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 보시면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또 다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도 뭐 사람이 사람을 자식을 낳죠.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프로세스도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갓난아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자라게 되는데, 프로세스는 이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면 복제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하고 똑같은 그런 나이를 가진 그런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게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든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프로세스는 사용자 프로세스가 만듭니까? 아니면 운영체제가 만듭니까? 프로세스를 만들면은 그 주민등록 번호, 프로세스 아이디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려면 운영체제가 PCB도 하나 추가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프로세스를 적어도 만드는 행위는 사용자 프로세스가 할 수는 없겠다, 운영체제가 해야 되겠다 라는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프로세스가 프로세스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서로 배치되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직접 못하는 거는 운영체제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요청을 하죠? 시스템 콜을 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본인이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운영체제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시스템 콜을 하는데, 그 시스템 콜 이름이 이 포크라는 시스템 콜입니다. 이 포크는 자식 프로세스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커널의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있고 쭉 따라 올라가면은 조상님들이 다 이렇게 족보가 만들어지듯이, 프로세스도 계속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을 만들고 이러면은 계층 구조가 트리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프로세스에서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 하나가 그냥 복제 생성, 포크를 해서 자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층 구조는 트리 형태가 됩니다. 즉 맨 위에 최초의 프로세스가 있고, 거기서 이제 자식을 여럿 낳으면 이렇게 그 트리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프로세스가 실행되려면 자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자원을 운영체제로부터 받게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프로세스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전 챕터 마지막에 스레드들끼리는 자원을 공유하는 게 많이 있었죠. 그거는 프로세스 하나 내부에 스레드가 여럿 있는 거니까 자원을 공유하는 건데, 프로세스 간에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사실은 별개의 프로세스입니다. 두 개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프로세스들끼리는 자원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자원을 갖고 싸웁니다. 서로 뭐 내가 더 자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게 일반적인 얘기고, 여기 공유한다 이거는 이제 뭐 이례적인 경우에 약간은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그 둘은 별개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 수행이 되는데, 이 자식을 만든 다음에 이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서로 그냥 경쟁하는 관계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만들어 놓고
자식이 종료될 때까지 부모가 일을 안 하고 기다리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원칙은 자식을 만들어 놓으면 둘 다 그냥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식을 만들어 놓고 자식이 일을 다 하고 끝내고 종료될 때까지 부모는 기다린다. 이건 뭐냐면 블럭드 상태라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자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끝나면 이제 다시 레디 상태로 들어가는 뭐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일단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그 프로세스만의 독자적인 주소 공간, 코드 데이터 스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식의 주소 공간은 부모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코드 데이터 스택으로 구성된 메모리 주소 공간을 포크해서 자식을 만들면 그대로 복사를 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코드도 복사가 되지만 데이터나 스택이 복사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전역 변수 같은 것도 변수나 이런 데이터도 부모 걸 그대로 가져가고, 거기다 스택도 부모 걸 그대로 카피한다는 얘기는 현재 어디를 수행하고 있느냐, 어디를 수행했느냐, 그 위치에서부터 자식이 실행된다는 거죠. 자식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실행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실행한 바로 그 프로그램 카운터를 복사하기 때문에 바로 그 위치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은 좀 그렇고 이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다 같은 일만 하고 있겠죠. 부모를 복제 생성하면. 근데 우리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일이냐? 여러 프로그램을 돌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복제해 놓고 거기다가 다른 프로그램, 돌리고 싶은 프로그램을 덮어 씌워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질 때는 부모가 포크를 해서 복제 생성을 해놓고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자식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덮어 씌워서 올리는데, 그걸 우리가 이그젝 시스템 콜이라고 합니다. 포크는 복제 생성, 이그젝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덮어 씌우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종료가 될 때는 뭐 본인의 소임을 다 하고 종료가 될 때는 또 exit이라는 시스템 콜을 해서 이제 나는 종료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운영체제가 그 프로세스를 종료시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자원을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종료를 하는데, 프로세스는 항상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는 부모한테 그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먼저 그 죽고 자식이 더 오래 살지만, 프로세스의 세계는 이 계층 구조도에서 자식이 쭉 만들어지면 항상 자식이 먼저 죽고 그거에 대한 뒤치다거리를 부모 프로세스가 하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프로세스가 자발적으로 이제 exit 시스템 콜을 하고 종료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그 사실이 부모 프로세스한테 통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자식을 낳아놨더니 이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강제로 죽이는 그런 경우가 이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내용입니다. 어보트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자식 프로세스를 강제로 죽이느냐? 자식이 할당 자원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그런 짓을 하거나
뭐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자식을 왜 낳겠습니까? 일 시키려고 낳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만들었는데 더 이상 시킬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게 룰입니다. 그 운영체제에서는 프로세스의 세계는 항상 자식이 먼저 죽고 부모가 뒤치다꺼리를 하는 이런 구조인데 부모가 먼저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룰을 위배하게 되니까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을 먼저 죽여요. 그런 다음에 부모를 죽이는 거죠. 이 단계적 종료라는 건 뭐냐면은 이 프로세스의 그 계층 구조 이 트리가 있는데 중간쯤 어디에서 이제 프로세스 하나가 죽으면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아래 말단에 있는 거 먼저 죽이고 그 부모한테 통보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 죽이고 그 위에 거한테 통보하고 해가지고 이 어떤 프로세스의 자손들을 다 없애는 그거를 이제 단계적 종료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나 윈도우즈 같은 데 창을 하나 띄워놓고 막 프로그램을 막 돌리다가 창을 죽이면 그 안에서 돌아가던 프로세스가 다 죽어버리는 거는 그 창을 띄워놓은 게 일종의 그 부모 프로세스가 되고 그 밑에 돌아가는 프로세스들은 다 그 부모 프로세스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을 그냥 날려버리면 그 밑에 돌던 자식도 다 죽게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포크 자식을 낳는 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C 언어로 된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fork라는 게 바로 시스템 콜, 즉 운영체제한테 요청을 하는 함수인데 자식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k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퀀셜한 로직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fork를 하는 순간 이 시점부터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러한 구조를 가진 프로세스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복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fork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러한 코드가 하나 실행이 되다가 fork를 하는 순간 프로세스 하나가 또 뜨는 겁니다. 옆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rk를 호출한 함수는, 즉 부모 프로세스는 그 다음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자식 프로세스는 만들어져서 갑자기 하나가 뚝 떴죠. 이거를 카피했으니까 아까 메모리 공간도 카피하고 프로그램 카운터도 카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는 메인 함수의 시작부터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fork를 한 바로 다음부터 부모하고 똑같이 컨텍스트를 정확히 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식도 여기부터 실행하고 부모도 여기부터 실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은 별개의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부모인지 자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복제를 했기 때문에. 참 예전에 뭐 그런 영화가 있는데 나를 복제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게 가짜야 내가 진짜야 알고 봤더니 내가 복제된 그 사람이었다, 뭐 이런 황당한 스토리의 영화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포크를 해서 자식을 만들어 놨는데 얘가 자식인지 얘가 부모인지 모른다는 거죠. 나도 방금 전에 포크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포크 시스템 콜을 호출한 그 결과값 리턴 밸류가 부모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양수를 받게 되고요. 어떤 값을 받게 되느냐 하면 이 자식 프로세스의 PID 값을 리턴 밸류로 받게 됩니다. 내가 방금 전에 만든 자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 부모는 PID로 받게 되고요. 자식 프로세스는 이 포크의 결과값은 0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인지 자식인지 바로 그 다음 로직에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ID가 0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식 프로세스이면 여기를 실행하라는 거고, PID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이건 부모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는 여기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프로세스가 쭉 실행이 되다가 포크를 만나서 포크를 하면 새로운 게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먼저 CPU를 잡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친구가 CPU를 잡았을 때 나는 부모니까 PID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를 실행하게 되는 거고, 새로 만들어진 프로세스는 CPU를 잡았을 때 나는 PID가 0이니까 여기를 실행하게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런 구분을 안 해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구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실행을 해버리면 코드가 아예 양쪽이 구분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부모하고 자식하고 그냥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자식을 만들어서 다른 일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크의 리턴 밸류 결과값을 보고 뭐 그게 0이냐 양수냐를 가지고 서로 다른 로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포크의 결과값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그 프로세스의 동일한 실행 파일을 돌린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뭐 포크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덮어 씌우는 그런 그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그젝 시스템 콜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그젝 시스템 콜은 여기 보시는 뭐 이그젝 LP 같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먼저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게 뭘 하는 프로그램이냐? 프린트F니까 헬로 뭐 차일드는 아닌데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빼봅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화면에 헬로우를 출력하는 헬로우를 출력하고 그 다음 라인에 가봤더니 어떤 함수를 호출했죠. 근데 이 함수는 뭐냐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덮어 씌우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 이그젝 LP의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의 이름, 그러니까 그 어떤 경로까지 포함해서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두 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아규먼트부터는 이 프로그램한테 전달할 그런 아규먼트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제로 포인터를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 이그젝 LP가 실행이 되는 건데요. 이 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은 화면에 이제 그 현재 날짜와 시각을 출력해주는 그런 리눅스의
커맨드이면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면 이 프로그램이 이 헬로우를 실행시킨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덮어 씌워집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만약에 또 다른 내용들을 덧붙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헬로우를 화면에 출력하고 어떤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헬로우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헬로우까지는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이 이그젝 LP를 하는 순간 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가 이 프로세스 위에 덮어 써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아예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그젝 LP를 해주면.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덮어 써지고요. 근데 이제 포크랑 이걸 연계지어서 보통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보통은 이제 자식 프로세스한테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통 덮어 씌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덮어 씌우면 나는 살아있지 못하고 완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내 프로그램 메인 함수 시작해서 끝까지 쭉 가고 자식을 하나 만들어서 자식한테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포크를 먼저 한 다음에 자식에게는 이그젝 LP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돌리고 나는 그냥 이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는 이런 식으로 보통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